72세 정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 명희의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티기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든 모습을 바라보던 정호는 40년 넘게 미뤄왔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를 보며 캠핑카로 여행 가자던 그 약속, 이제 지키지 않으면 영영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중고 캠핑카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결정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곧 펼쳐질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첫 여행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정호는 평생을 버스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첫 차를 몰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피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3년 정호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며 아내 명희를 돌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명희는 정호보다 4살 어렸지만 요즘은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3년 전 심장 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로 활발하고 씩씩했던 그녀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시장에 가서는 흥정하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안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라 소파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정호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말없이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이제 와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대신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밤에 이불을 덮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는 명희와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낡은 종이 위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딸 서연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들. 그런데 유독 여행 사진이 없었습니다. 정호와 명희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희가 앨범을 넘기다가 작은 잡지 스크랩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듯한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바닷가 마을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방파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고요한 폭우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희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여기 가자고 했었는데 말이야. 캠핑카 타고 바다 보면서 천천히 가자고 했었지.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났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명희가 그 잡지를 보여주며 꿈꾸듯 말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정호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무슨 여행이냐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잠들기 전에 평소보다 더 숨을 힘겹게 쉬었습니다. 정호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호흡 하나하나가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명희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만약 다음 달에 병이 더 악화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었습니다. 정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서툰 손놀림으로 중고 캠핑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매물이 떴습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었고 상태도 각각 달랐습니다. 정호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안전해 보이는 모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된 캠핑카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엔진 상태도 양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희야, 그 바다 말이야. 우리 이번에 진짜 가보자. 캠핑카 하나 알아봤어. 명희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촉촉한 빛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러고 싶다면 나야 좋지. 하지만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딸 서연이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위 도훈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지금 엄마 상태가 어떤데 그런 무리를 해요. 만약에 길에서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도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70 넘으신 분들이 캠핑카 운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요즘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는 거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정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명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고 싶었습니다. 아니, 가야만 했습니다. 명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나 그냥 바다 한번 보러 가고 싶을 뿐이야.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그 말에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도훈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약은 꼭 챙기시고 매일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우는 캠핑카를 계약했습니다. 중고 딜러를 만나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명희는 오랜만에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챙기고 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작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모습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약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기분 좋은 거 정말 오랜만이야. 고마워.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만약 여행 중에 명희가 쓰러진다면,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정우는 캠핑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명희가 조수석에 올라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이네. 설레지 않아?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차를 천천히 몰고 집을 벗어나는 순간 딸 서연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정우는 백미러로 딸의 모습을 보다가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여행 첫날 정우는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선택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풍경도 보고 중간중간 쉬면서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명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감탄했습니다. 저기 꽃밭 봐. 참 예쁘다. 여기 와본 적 있었나?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지만 정작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명희와 함께 이렇게 천천히 길을 달려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쯤 되어 정호는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추천한 길이었지만 실제로 가보니 생각보다 훨씬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정호는 긴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모퉁이를 돌 때 정호가 방향을 잘못 잡아 캠핑카가 갓길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쿵! 작은 충격이 있었고 명희가 놀라 소리를 냈습니다. 정호는 급히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큰 파손은 없었지만 사이드 미러가 약간 긁혔습니다. 정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명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겨우 출발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사고였지만 정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밤 작은 캠핑장에 도착해서 정호는 명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오늘 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명희는 조용히 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힘들면 돌아가도 돼. 하지만 나는 조금 더 가보고 싶어. 여기까지 왔는데. 정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바람을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끝까지 가자. 이번엔 절대 도중에 포기 안 해. 그날 밤 정호는 캠핑카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명희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미뤄왔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쯤 되어 두 사람은 해안가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명희는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 정말 좋다. 이 냄새 맡아봐. 바다 냄새야. 정호도 함께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희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약 어디 뒀지? 가방에 넣었던 것 같은데. 정호는 급히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 봉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핑카 내부를 뒤졌고 짐칸도 열어보았고 쓰레기통까지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정호는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하루 정도는 괜찮아. 내일 마을 약국 가면 되잖아. 하지만 정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심장약은 하루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정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지만 정호는 아내의 호흡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일찍 일어나 약국이 있는 마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을 보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도 거세게 불었습니다. 뉴스를 확인해 보니 해안도로가 통제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호는 지도를 펼쳐 다른 길을 찾아보았습니다. 산길로 돌아서 가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비포장 도로였고
경사도 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위험할 것이었습니다. 명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쉬자. 비도 오는데 위험하잖아. 내일 가도 돼. 하지만 정호는 불안했습니다. 하루만 더 지나도 명희의 상태가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야 해. 괜찮아, 조심해서 갈게. 정호는 캠핑카 시동을 걸고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빗길은 생각보다 훨씬 미끄러웠습니다. 타이어가 진흙을 밟을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명희는 손잡이를 꽉 잡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핸들을 조작했습니다. 평생 버스를 운전했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산길 중턱쯤 왔을 때 캠핑카가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엑셀을 밟았지만 타이어만 헛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확인해 보니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호흡도 불규칙해졌습니다. 정호는 아내를 돌아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됐습니다. 정호는 비를 맞으며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흙을 손으로 파내고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타이어 밑에 깔았습니다.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호는 다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캠핑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억지로 차를 몰아 안전한 곳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우자마자 기진맥진해서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명희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큰일 날 뻔했잖아. 괜찮아? 정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정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명희야, 나는 이제야 알겠어.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미안해. 평생 당신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어. 명희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은 충분히 잘해줬어.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아.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의 진짜 의미를. 이것은 단순히 바다를 보러 가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함께했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빗길을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정호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약국을 찾아 명희의 약을 구했습니다. 약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심장약은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습니다. 명희는 약을 먹고 나서야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꿈꿔온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명희가 30년 전 잡지에서 보고 간직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오래된 방파제, 작고 조용한 마을, 파도가 부드럽게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명희가 차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정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왔어. 당신이 바라던 곳. 명희가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참 좋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정호는 명희 옆에 서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고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캠핑카 안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우가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고 명희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명희가 밥을 먹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만나서 참 행복했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후회는 없어. 정우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명희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건데. 명희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불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캠핑카 밖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여행이 마지막이 돼도 후회 없어. 정말이야.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아직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야. 너랑 더 여행하고 싶어. 다음에는 산도 가보자. 단풍 구경도 하고.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정우는 알 것 같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명희가 자신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 약속해.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명희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걱정 마. 나 아직 괜찮아. 당신 옆에 있을게. 하지만 정우는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약해져 있었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그래도 정우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더 자신 곁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명희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정우의 눈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명희가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그 모습이. 정우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명희야. 평생 말 못했지만 정말 사랑해. 명희는 잠든 채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는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은 짧았지만 정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자 딸 서연이 달려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많이 걱정했어요. 명희는 딸을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엄마 정말 좋았어. 바다도 보고 별도 보고. 서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놀랐습니다. 여행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표정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행이 몸에는 무리였을 텐데 정신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치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여행이 명희의 몸을 힘들게 했지만 마음을 살린 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이 부모님의 여행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에 찍어둔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명희의 모습, 방파제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 별이 가득한 밤하늘. 서연은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렇게 웃는 엄마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명희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소중하게 보내겠다고. 며칠 후 정호는 명희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야, 또 가자. 다음에는 산으로 갈까? 아니면 또 다른 바다로 가도 좋고, 짧게라도 천천히라도 우리 계속 여행하자. 명희가 정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이랑 어디든 가고 싶어. 정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명희가 그 햇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던 여행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야 시작된 진짜 인생, 이제야 지켜지기 시작한 약속.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호와 명희의 캠핑카는 다시 언젠가 길 위에 설 것입니다.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